세계 반도체 시장의 71%를 한 기업이 장악했습니다. 그 기업 덕분에 나라 전체가 부유해졌어요. 놀라운 성공 스토리처럼 들리죠? 그런데 정작 대만 국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출산율은 0.73명으로 세계 최하위예요. 57개월 연속으로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바로 대만과 TSMC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고 기업이 어떻게 자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구조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만은 성공한 나라예요. TSMC는 2024년 한 해 동안 128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5%에 달하는데 100원을 벌면 45원이 순수하게 남는다는 뜻이죠.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 자동차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의 대부분이 이 회사에서 만들어져요. 삼성전자와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자리를 다투고 있지만 격차는 압도적입니다. 파운드리란 반도체 설계는 다른 회사가 하고 생산만 전문으로 맡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삼성이 8%대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9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라 국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출산율은 0.74명으로 세계 최하위예요. 대만 사람들은 TSMC를 호국신산이라고 불러요.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별명이 붙었어요. 호국신산이 아니라 탐식괴수, 즉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괴물이라는 겁니다. TSMC가 대만의 인재와 돈을 모조리 빨아들이고 있다는 자조 섞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TSMC 직원들의 연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4년 기준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6천만 원을 넘어요. 입사 2년 차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성과급까지 더해져요. 2024년 TSMC는 직원들에게 총 6조 2천억 원의 성과급을 뿌렸습니다. 1인당 평균 9,200만 원이에요. 연봉과 성과급을 합치면 웬만한 직원도 2억 원 이상을 가져갑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보상이 대만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TSMC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같은 공대를 나왔는데 TSMC에 간 친구는 2억을 벌고 다른 회사에 간 자신은 5천만 원을 받아요. 이런 격차가 사회 전반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TSMC의 높은 연봉은 다른 산업의 인재를 빨아들여요. 의사와 변호사, 교수를 꿈꾸던 인재들이 TSMC로 몰립니다. 대만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청년들이 오직 한 기업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만 국민들이 TSMC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TSMC는 대만 경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대만 주식시장에서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어요. 한 기업이 전체 주식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비중이죠. TSMC 주가에 따라 대만 증시가 오르고 내립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단 하나의 기업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린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대만 제조업에서 반도체와 전자산업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전체의 57.5%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대만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라는 뜻이에요. 한국이 23%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대만은 사실상 반도체 하나에 모든 것을 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네덜란드병이라고 불러요. 1960년대 네덜란드가 북해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한 뒤 벌어진 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천연가스 수출로 막대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스 산업만 커지고 다른 산업들은 모조리 쪼그라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스 산업이 너무 잘 되니까 환율이 올라갔어요. 환율이 오르니까 다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또 가스 산업이 높은 임금을 주니까 다른 산업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결국 네덜란드의 제조업은 몰락했고 경제 전체가 가스에만 의존하게 됐습니다. 지금 대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TSMC가 너무 잘 되니까 대만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대만 달러가 비싸지니까
다른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요. TSMC가 높은 연봉을 주니까 다른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우수한 공대생들은 전부 TSMC로 가요. 누가 굳이 다른 산업으로 가겠습니까? TSMC 3년 차가 1억 5천만 원을 받는데 왜 연봉 5천만 원짜리 다른 회사를 선택하겠어요? 결과적으로 대만의 다른 산업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관광업과 서비스업, 전통 제조업 모두 인력난에 시달려요. 젊은이들은 TSMC가 아니면 희망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TSMC에 들어가지 못한 대다수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압도적 선두 기업이 만들어낸 역설입니다. 기업은 성공했는데 나라는 병들고 있습니다. TSMC가 대만을 집어삼키는 것은 인재와 자본만이 아니에요. 물과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초순수가 필요해요. 초순수란 불순물을 극도로 제거한 깨끗한 물입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씻어내는 데 쓰여요. 웨이퍼란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을 말합니다. TSMC 하나가 사용하는 물의 양은 대만 전체 공업 용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문제는 대만이 물 부족 국가라는 점입니다. 대만은 섬나라이고 산이 많아요. 비가 와도 빗물이 바다로 빠르게 흘러나갑니다. 저수시설이 부족해서 물을 저장하기 어려워요. 2021년 대만은 56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고민에 빠졌어요. 농업 용수를 줄여서 TSMC 공장에 물을 대야 했습니다. 농민들은 논에 물을 댈 수 없었어요. 정부가 반도체 공장을 살리기 위해 농업을 희생시킨 겁니다. 결국 경제를 지키려다 농촌이 죽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전기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요. 잠깐이라도 전기가 끊기면 생산 중이던 반도체가 전부 못 쓰게 됩니다. 24년 대만 타이난 과학단지에서 6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웨이퍼 3만 장이 손상됐고 약 100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고작 6시간 정전에 100억 원이 날아간 거예요. 대만은 원래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았어요. 하지만 2025년까지 탈원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탈원전이란 원자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대체할 재생에너지 시설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TSMC는 계속 공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해요. 결국 대만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TSMC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대만 경제의 생명줄이니까요. 하지만 TSMC를 계속 키우려면 물과 전기가 더 필요합니다. 물과 전기를 더 공급하려면 환경을 희생해야 해요. 농업을 희생해야 합니다. 결국 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 나라의 다른 부분이 조금씩 죽어가는 거예요. 인프라만 문제가 아닙니다. 대만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것은 집값이에요. TSMC 본사가 있는 신주시의 집값은 지난 5년간 99% 올랐습니다.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신규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은 더 심해요. 보산구라는 곳은 5년 사이에 집값이 120.7% 상승했습니다. TSMC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집 샀느냐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집을 사면 대출 때문에 7년에서 8년은 회사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을 붙잡아 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집을 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TSMC 직원들은 높은 연봉을 받자마자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황금 수갑이 채워집니다. 높은 연봉을 받지만 대출에 묶여 떠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TSMC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주시에서 일반 직장인이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6년을 모아야 해요. 타이베이보다 더 심합니다.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신주시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뉴욕이 7.1배, 싱가포르가 3.8배인데 타이베이는 16.1배입니다. 신주는 그보다 더 높아요. 결국 대만의 젊은이들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TSMC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고 집을 사든가 아니면 영원히 집을 포기하든가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대만의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합니다. 출산을 포기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집이 필요한데 집을 살 방법이 없으니까요. 높은 집값과 막막한 미래가 젊은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TSMC 덕분에 대만이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 그 부는 극소수에게만 돌아갔어요. 나머지 대다수는 오히려 더 가난해졌습니다.
집을 살 수 없고 결혼할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반도체 강국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민낯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국의 미래이기도 해요. 국내 문제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대만의 안보 상황도 급변하고 있어요. 대만에는 오랫동안 실리콘 방패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TSMC 반도체 없이는 돌아가지 않으니 누구도 대만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나서서 막아줄 것이다. 왜냐하면 TSMC가 없으면 미국 경제도 멈추기 때문이다. 이것이 실리콘 방패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TSMC 웨이저자 회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에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나흘 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 145조 원을 받아내고 나흘 만에 도둑이라고 부른 겁니다. 트럼프는 더 나아갔어요. 한국에도 반도체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한국 반도체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반도체를 미국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때리겠다는 압박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트럼프의 본심입니다. 2024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반도체 사업을 계속할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 대만이 망해도 미국은 반도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만을 지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만이 무너져도 미국은 괜찮다는 말이에요. 이제 실리콘 방패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대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어요. TSMC 기술이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 입장에서 이것은 나라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예요. 그동안 대만을 지켜주던 방패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방패를 스스로 미국에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압박 속에서 TSMC는 해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는 이미 첫 번째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어요. 2025년 초 기준으로 이 공장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가 이 공장에서 만든 4나노 공정 반도체를 대량으로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4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약 2만 분의 1 수준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정밀한 반도체 제조 기술이에요. 미국 공장이 성공하면서 TSMC는 투자를 더 늘리고 있어요. 기존에 약속한 650억 달러에 더해 1,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미국에만 총 1,650억 달러, 약 240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TSMC는 해외 공장에서는 구형 공정만 생산했어요. 최첨단 기술은 대만에서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미국의 최첨단 공정과 함께 연구개발 센터까지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일본 구마모토 공장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이 공장은 12나노에서 28나노 공정을 생산합니다. 주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성숙 공정이에요. 성숙 공정이란 최신 기술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존 기술을 말합니다. 문제는 자동차 시장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점이에요.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일본 공장은 2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미국 공장은 성공하고 일본과 독일에도 공장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TSMC의 핵심 기술과 인력이 점점 해외로 빠져나가요. 실제로 이미 수천 명의 대만 엔지니어들이 미국으로 파견됐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만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조용히 나라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만 본토에는 점점 껍데기만 남을 위험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은 TSMC 덕분에 대만이 부자입니다. 하지만 10년 뒤에는 어떨까요? 핵심 기술은 미국으로 갔고 우수 인력도 미국으로 갔고 남은 것은 구형 공장뿐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2027년이에요. 2021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필 데이비슨 제독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경고했어요. 6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가 말한 6년 뒤가 2027년입니다. 이 경고가 나온 뒤로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데이비슨 창이라는 표현이 생겼어요. 2027년을 전후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위험한 시기를 뜻합니다. 왜 하필 2027년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연임을 확정짓는 시기이기도 해요. 중국은 이 해를 목표로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CIA 국장도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어요. 25년 대만은 처음으로 2027년이라는 숫자를 군사훈련에 명시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한광훈련의 시나리오를 2027년 중국 침공으로 설정한 거예요. 훈련 기간도 5일에서 열흘로 2배 늘렸어요.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현실로 대비해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대만 국방부장은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의 최악 상황에 대비하고 중요한 경고 신호를 포착해야 한다고요. 여기서 의미심장한 우연이 있어요. 2027년은 TSMC의 해외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미국 애리조나 공장은 이미 가동 중이고 두 번째 공장도 이때쯤 완성돼요. 일본 구마모토 이 공장도 2027년 가동 예정입니다. 독일 드레스덴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 2027년이 되면 TSMC의 핵심 기능이 대만 바깥에 복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2027년이 되면 대만이 없어도 미국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굳이 대만을 지키기 위해 중국과 전쟁할 이유가 있을까요? 대만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실리콘 방패는 완전히 무너져요. 대만 국민들이 2027년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만의 상황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한국도 반도체 강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품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에 크게 뒤처져 있어요. 2025년 3분기 기준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71%입니다. 삼성전자는 8% 수준이에요.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한국을 언급했어요. 대만의 대부분 한국에 약간의 반도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도 미국의 압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307억 달러를 투자 중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인디애나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와 약속한 보조금을 받기로 했지만 트럼프는 이를 돈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어요. 한국이 대만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한 산업에 너무 의존하면 위험해요. 대만은 반도체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네덜란드병에 걸렸습니다. 한국도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산업 다각화가 필요해요. 미국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대만은 실리콘 방패를 믿었어요. 하지만 미국은 철저히 자국 이익을 따릅니다. 한국도 한미동맹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돼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안보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기술의 핵심을 지켜야 해요. TSMC는 압박에 밀려 최첨단 기술과 연구개발센터를 미국에 넘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핵심 기술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고민해야 해요. 대만의 상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반도체 강국의 영광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예요. 세계 1위 기업이 자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역설, 성공이 곧 재앙이 되는 아이러니,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흔들리는 안보,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1위 기업 TSMC가 어떻게 대만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출산율 세계 꼴찌, 집값 폭등, 물과 전기 부족, 그리고 부서진 실리콘 방패, 반도체 강국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이었습니다.